오늘 수업은 통합사회철학 강의 반인식 공간세계, 음의 세계에 대해서 공부해보자. 네 개의 양의 세계, 인식 공간 세계와 네 개의 음의 세계, 반인식 공간 세계로 우리의 공간은 구성되어 있고, 또 반인식 공간 세계, 음의 공간 세계의 첫 번째 시간, 잠재 공간, 잠재 존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자. 정확한 명칭은 존재와 의지와 반인식으로 구성된 공간세계를 도형으로 표시해보면 존재와 의지가 이루는 이 평면이 반인식화됨으로써 나타나는 다섯 번째 공간 존재, 공간세계를 잠재 공간, 잠재 존재라고 한다. 정의를 보면 존재와 의지의 평면세계는 사람의 기본적 삶의 욕구를 표출하는 평면이다. 존재와 의지, 뭔가 의욕하고 희망하고 욕구하고 욕망하는 평면 되겠다. 즉 사람의 의지는 이 평면 세계를 통해 실체화된다. 우리는 세계, 이 평면 세계 속에서 삶 전체를 구성해 나가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한다. 이 평면 세계 속에서 이 평면 세계만으로 삶 전체를 구성해 나가는 것처럼 착각하기도 한다. 그 정도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다. 갑자기 이 평면 세계에 존재와 의지 평면 세계에 분열된 인식이 작용하는 순간, 분열된 인식, 반인식이 되겠다. 분열된 인식이 작용하는 순간 제5 사유 공간이 탄생한다. 잠재 공간, 잠재 존재가 되겠다. 자, 존재와 의지의 평면 세계는 인간의 기본적 삶의 욕구가 표출되는 세계이다. 앞에서 토론에서 얘기했던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인간 의지는 이 평면 세계를 통해 실체화된다. 인간은 존재에 대한 의지작용과 의지에 대한 존재와 과정을 통해서만 삶 전체를 구성해 나가는 것처럼 착각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단순 평면 세계 구성은 인간 모든 본능적, 감성적, 지성적 의지가 표상화되는 세계이다. 그 의지가 표상화되는 세계이지. 이 평면 세계에 분열된 인식이 작용되는 세계가 제5 사유 공간이다. 자, 반인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경험적 반인식. 일단 경험한 것들이 기억되지 않고 우리 인식 너머로 저장되는 상태가 심리학적 무의식 상태가 되고 경험적 반인식, 그리고 본질적 반인식, 심리학적 무의식과 구분해서 통합 철학적 무의식, 철학적 무의식으로 구성한다. 본능적 무의식이라고 할까? 본능적 반인식. 그래서 경험적 반인식과 본질적 반인식의 작용을 통해서 존재를 의지화하고 의지를 존재화하게 됨으로써 인간 사이는 무근원 공간, 근원이 무근원 공간을 구성한다. 인간 사이는 인식되지 않으면 반인식 세계화된다. 우리는 존재와 의지의
평면 세계의 인식화, 존재의지 인식을 통해서 한 인간을 사랑하는 감정이라든지 존재로부터 아름다움을 느낀다든지 하는 기본적인 평면 세계의 근원을 인식하는 공간 사유를 한다. 제1 사유 공간이 되겠지. 이와 함께 그 근원을 알지 못하는 그런 그 세계를 또 공간 사유하는 경험을 또한 할 수 있다. 즉, 우리는 일반적 미에 대한 사회적 관념이나 순수하며 반복적인 세계 조화 등을 인식함으로써 자신의 미적 감정 상태의 근원을 사유할 수 있다. 우리는 어, 인식으로서 우리는 우리 사유를 완성할 수 있는 거야. 공간화할 수 있고, 우리 존재를 인식 공간화할 수 있는 거지. 하지만, 그리고 그 근원을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즉, 사회적 관념에 반하며 전혀 미적 요소로 인식되지 않는 존재에 대한 사랑을 느끼거나 아름다움을 느끼기도 한다. 이와 같은 전혀 근원이 인식되지 않는 존재의, 존재의 의지화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경험한다. 이해되지 않는 그런 세계가 이해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세계. 세상은 인식의 세계 속에서 세상은 인식의 세계 속에서 부분적이지만 객관화 가능하다. 인식의 기능이기도 하다. 물론 인간 일반은 개체마다 고유의 인식 세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아름다움을 느끼는 기준도 다르다. 그치? 이는 인간의 자유정신으로 대표된다. 사람마다 가지는 자유정신. 이거 대표적인 반인식 세계 속에서, 반인식 세계 속에서는 각 인간의 미지적 세계가 지배적이므로 모든 미의 평가나 감정 상태는 객관화되지 않는다. 우리는 객관화시킬 수 없다. 반인식 세계 속에서는 미지적 인식 세계가 존재와 의지의 평면 세계와 구성하는 사이 공간을 우리는 제5 사이 공간으로 규정한다고 썼다. 분원을 할 수 없는, 즉 원리 인식화되지 않는 감정의 상태나 미의 상태가 우리 삶 속에서 표출될 때 우리가 제5 사유 공간 또는 제4유 존재가 제5의 존재가 되어 있음을 우리는 성찰할 수 있다. 근원을 알 수 없는 원리 인식화되지 않는 감정의 상태나 미의 상태가 우리 삶 속에서 표출될 때. 자, 그래서 존재에 대한 감성의지, 존재에 대한 감성의지. 즉, 존재로부터 느끼는 감성은 그것이 반인식화되면, 그것이 반인식화되면 양의 세계로부터 이탈되어 무의식화된다. 음의 세계화 거다. 즉, 반인식화되어 경험적 반인식으로 묻히며 경험된 후에 인식되지 않는 채 지하 세계에 묻히는 것이 되겠지. 이와 같은 반인식의 세계는 인간 일반 개체적 특질을 서서히 형성해 나간다. 사람마다 다른 이유가 이 반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게 된다. 인식화되지 않고 무의식 속으로 묻힌 세계는 인간의 특성에 근원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유아기, 아동기의 경우는 대부분 반인식의 세계가 지배적이므로 어릴 때는 다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한 인간의 특성은 어린 시절의 반인식 상태에 따라 결정되기 쉽다. 자,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후에 깊은 논의가 필요한 주제이다. 다음 기회에 선생님하고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자. 존재에 대한 의지가 반인식화되면 의지의 분열 현상은 의지의 부정을 야기한다. 반인식화됨에 따라서 우리는 의지의 부정을 겪게 된다. 의지의 분열은 의지가 완전히 없어져서 의지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가 의지의 분열이고, 의지의 부정은 의지 상태가 억압돼서 점점 줄어드는 상태. 그게 의지의 부정을 말한다. 의지가 완전히 분열돼서 의지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와는 다르지. 의지가 약해진 상태니까. 인식의 분열은 자신의 삶의 가치를 혼란시키며 자신의 행위와 사유에 대하여 자기화시키는 것이 생략됨으로써 삶을 회계적 성상으로 변화시킨다. 즉, 자신의 사유를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행위나 사유가 어떻게 삶에 다가서는지에 대하여 무능력적이고 무관심하다.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무능력과 무관심은 도덕과 정의의 파괴를 야기하기도 한다. 여기서 도덕과 정의란 자신이 해야 할 것을 하는 적극적 행위를 적극적 도덕, 정의라고도 하지. 그리고 그런 것을 의미하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소극적 행위, 소극적 도덕, 소극적 정의라고도 한다. 소극적 행위, 소극적 도덕, 소극적 정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도덕과 정의의 파괴가 물론 필요한 경우도 있지. 인식의 분열은 의지의 분열로부터의 이탈을 불가능하도록 한다. 일단 인식이 분열되면 의지의 분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주요한 공간, 인식의 공간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의 분열로부터 거의 탈출이 불가능하다. 이 상태는 인간의 삶을 극도로 파괴한다. 파괴적 인식의 분열은 현대사회 문명화, 그리고 그에 따른 인간 무력화에 의해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 현대사회의 문제이기도 하다. 인간 일반을 위한 체계적 철학을 잘 교육받지 못한 어리석은 최고 지식인들의 오직투성이로 가득한 문명과 인식의 동일화 의도는 체계적 철학을 잘 교육받지 못한 어리석은 최고 지식인들, 이런 이런 최고 지식인들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한다. 오리투성이로 가득한 문명과 인식의 동일화 의도는 인간 일반의 삶을 왜곡시켜 문명화로 변질시키는 우를, 삶의 목적을 문명화, 절대 삶의 목적은 문명화가 아닌데 그렇게 변화시키는 어리석음을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다. 문명은 인식 존재 의지 세계에 의해 탄생하는 일시적 실체일 뿐이며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문명은 인간 일반 사유에 의해 탄생되는 사유작용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그래서 문명을 위하여 우리 정신 모두를 희생해서는 존재 의지 반인식 제5 사유 공간을 탐구했던 우리 인류의 철학 정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는다. 물론 선생님의 지식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겠지. 여러분들은 통합사회철학을 공부한 여러분들은 제4의 공간에 해당하는 철학 정신을 발견하기 바란다. 물론 오래지 않아 발견되어 그의 철학적 사회 공간이 분석 기술될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여러분들이 바로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선생님이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되겠지.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탐구 고찰해야 할 사유 영역으로 우리 모두에게 뭐 우리 인류 정신에 그 누구도 표치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탐구 고찰해야 할 중요한 사유 영역이 되겠다. 존재 의지 반인식의 사유 공간은 인간에 의해 표출된 표상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적 세계를 구성한다. 잠재적 세계. 숨어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즉, 우리는 반인식을 인식화시킴으로써 존재와 의지의 세계화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수도 있다. 자, 반인식에서 반인식 세계 속에, 무의식 세계 속에 감춰져 있는 우리 존재를 인식화시킴으로써 엄청난 우리의 존재를 발견할 수도 있는 잠재 공간이 되는 거야. 그러므로 제5 사유 공간은 인간의 근원적 실제 창조 공간이며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숨겨진 것들을 만들어내는 실체 창조 공간, 근원적 실체 창조 공간, 인간 미래를 결정해주는 잠재 공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잠재적 반인식의 인식과는 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선다. 그렇겠지. 그러나 우리 인간의 사이는 안타깝게도 삶의 조건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해서 그 전환에 반드시 그리고 항상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우리가 제4의 공간 속에 있는 자신의 존재, 자신의 세계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운 자신의 잠재 공간 속에서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야 한다. 다시 교형으로 제5 사유 공간, 잠재 공간을 나타내 보면 존재와 의지 그리고 반응식이 이루는 이 공간이 됩니다. 그 빙산인의 일각 트럭처럼 인식 공간은 살짝 드러나 있고 사실은 그 크기에 있어서는 이 공간 요 밑에 엄청난 잠재 공간 속 공간이 있겠지. 물속에 잠겨져 물 밖에 나타난 부분이 인식 공간이 되고 물 밖에 잠겨져 있는 부분이 반인식, 무의식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의지와 존재, 우리 존재를 의지하고 욕망이 왜 나타나는지 알게 되면 제1 사유 공간의 의지, 존재, 인식이 되겠는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잠재 공간 속에서 음의 공간 속에 담겨져 있는 반인식 세계, 무한한 반인식 세계 속에 있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왜 욕구하고 욕망하고 원하고 알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알 수 없는 그런 공간이 오늘 공부한 존재와 의지 그리고 반인식의 잠재 공간이 되겠다. 자, 오늘 수업은 제5 사유공간 8개의 공간 세계 중에서 제5 사유공간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했고 이 잠재 공간은 잠재 존재, 우리의 잠재 존재도 되겠지.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과 창조적 가능성을 제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많은 사유와 철학적 고찰이 필요한 공간.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6번째 사유공간, 의지와 반존재와 그리고 반인식이 이루는 의지와 반존재와 반인식이 이루는 6번째 사유공간.
여섯 번째,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